자, 오늘은 시장이 다시금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언급을 해드린 대로 단순히 시장이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밀리는 거라면 오늘도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시장 안에서는 공매도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언급을 해드린 대로 우리 코스닥 시장은 대규모의 IPO가 있는 경우에 조금 타격을 받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했던 부분, 이번에 또 대규모 IPO가 이제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언급을 해드릴 때 조선주들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일단 해드렸고,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철강주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공산품 부분의 인플레이션 부분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근본위제라든지 아니면은 브레튼우즈 체제 아래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하고 현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어떤 체제에 벗어나 있는 부분의 인플레이션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분도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우리가 좀 시장에 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부분에서는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한 3년쯤 전이었나요? 3, 4년쯤 전에 독일의 이제 그 행동 로봇 관련된 회사를 중국의 메이디 그룹이라고 있어요. 에어컨 만들던 그런 가전 만들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인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동화가 됐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로봇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보니까 텔레칩스인가요? 삼성전자의 그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 생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전에 제가 자동차용 반도체 분석을 해드릴 때 어디서 쇼티지가 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영상은 이전에 올려드렸으니까 아마 영상 보신 분들도 그 부분에서 아마 도움이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미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뭔가 오른다라고 해서 그 종목에 그때 접근을 해가지고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가 사실 물반 고기 반이라도 고기 잡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뜰망이라도 하나 했어야지. 뜰망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로봇 관련돼서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고, 단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어떠냐 하면 이래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하는 차량 판매량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아마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경제TV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봐왔을 겁니다. 이걸 왜 갑자기 이걸 키우게 되는 부분이 있냐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들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은 실업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실업이 증가하면 국가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보다는 사실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살리려고 정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살리려다 보니까 자동차 대기업들도 살리게 되는, 그렇죠? 원래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팔아야지 거기 밑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으로는 좀 힘들다 보니까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달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세종공업이라든지 일부 자동차 회사들의 경우에는 대기업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대기업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예전부터 수소라든지 하는 부분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기죠. 숙련된 노동자도 없고요. 숙련된 노동자가 없으면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 가지고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쇼티지가 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원래 이제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수요량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의 이 주문 자체를 줄였겠죠.
줄이게 되면은, 원래는 그러면 보통 파운드리 업체들, 반도체를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업체들의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줄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AI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이런 반도체 부분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공장 캐파가 그냥 100%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동차가 잘 팔리는 거죠. 자동차가 잘 팔리게 되니까 급기야 이제 그때 다시 주문을 넣으니까 우리 벌써 공장이 100% 돌고 있는데?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쇼티지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 쇼티지가 났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거기 쇼티지가 나게 된 부분은 공장 자동화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AI라든지 하는 부분의 반도체 생산 부분이 급증을 하면서, 원래 자동차용 반도체가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 파운드리 업체들 공장이 쉬어야 되는데, 이게 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니까 이게 캐파가 100%가 되어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생산이 이 주문을 넣었을 때, 주문 넣고 난 다음에 생산을 내는 기간 자체가 길어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공장 자동화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장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스마트 팩토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스마트 팩토리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로봇이 되는데, 거기 안에서 로봇에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된 시장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조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의 판매량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유 자체는 자동차라든지 이제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회사들이 투자를 조금 줄이다 보니까 제조용 반도체 수요 자체가 조금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서비스용 로봇, 죄송합니다. 반도체가 서비스용 로봇은 일단 사용량 자체가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글로벌로 봤을 때는 서비스용 로봇 자체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용 로봇에 관심을 좀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그냥 뭐 이렇게 서빙하는 로봇 이런 식이 아니고요, 시설 공장이라든지 탱크라든지 튜브 그리고 파이프 하수구 이런 곳에 이제 검사하는 로봇, 이런 부분을 유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서비스용 로봇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나라의 의료용 로봇 관련된 종목이 한 종목은 좀 많이 올랐고 한 종목은 적게 올랐는데, 둘 다 일단은 관심을 좀 두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는 조금 얘기가 좀 다른데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부분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밀었고, 스마트 팩토리를 강하게 밀다 보니까 제조용 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그래서 행동 로봇이라든지 하는 관련된 종목군들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단 말씀해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해서 100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은 하나정밀기계라든지 고용테크놀로지 그리고 현대로보틱스라든지 로보스타 같은 종목군들이 일단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8기업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항상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뭔가 신사업이 시작이 되든지 뭔가 신규 서비스가 시작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성장 동력 자체가 새로이 일단 생길 때는 작은 기업들보다는 큰 기업들을 보는 게 쉽습니다. 이거는 뭐 무슨 얘기가 비슷하냐면, 저는 작은 기업이 좋아요. 저는 자금이 한 200만원 3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1000원짜리 500원짜리 주식을 하고 싶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국락교 4학년 때, 국락교 6학년 때였구나. 1986년도에 제가 뭘 하나 갖고 싶었냐 하면, 무슨 조종 비행기 있잖아요. 하늘 막 요즘 드론이 많습니다만 예전엔 드론이 없었으니까 그걸 하나 갖고 싶어서 일단 사러 갔었는데, 비행기를 굉장히 큰 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너무 큰 건 좀 부담되지 않나, 뭐 이렇게 가격도 비싸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작은 비행기들은 하늘에 올라가면 바람 타는 부분 때문에 조종하기가 어렵고, 큰 비행기 같은 경우에 차라리 조종하기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린이 분들은 욕심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작은 종목들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풀을 계속 듣고 있네요.
작은 종목들 하는 것도 일단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린이면 주린일수록 큰 종목 위주로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 큰 기업들 위주로 철강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됐든 현대제철이 됐든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로봇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부분이 아까 의료 로봇 시장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지금 한 8.7% 정도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이 부분 시장이 한 27% 정도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으로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 보실 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LG전자도 로봇 하거든요. 삼성전자도 로봇 하고, LG전자하고 삼성전자 넣을 수 있고요. 대양전기공업이라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잠수 쪽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군수 뭐 이쪽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쪽도 일단 로봇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의료 관련해서 이제 뭐 큐렉스라든지 휴니드 테크놀로지, 이건 시장에서 휴니드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유진 로봇 같은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전에 철강 놓쳤다, 이전에 난 자동차용 반도체도 놓쳤다, 예전에 조선도 놓쳤다 라고 하신 분들은 놓친 데 가서 앉아 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저는 참 제가 예전에 살아왔던 인생 안에서 많은 나름의 해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제가 의외에 이제 학년으로 3학년 차이 나는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전반이면은 누님은 이제 5교시 뭐 이렇게 하니까, 그쵸? 제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렸다 같이 오고, 학교 갈 땐 같이 가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기다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어본 겁니다. 그래서 학교, 그때 대구에 성남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국민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다녔거든요. 성남초등학교 거기에 농구대 밑에서 혼자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리를 한번 슬쩍슬쩍 해보다 보니까 거기 100원짜리가 한 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1981년도에 1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 100원을 주었죠. 물론 주인을 찾아줄 생각은 그때는 못했습니다. 도덕관념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나서 옆에 또 슬쩍슬쩍 또 1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총 제가 한 700~800원 정도를 준 것 같아요. 1981년도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엄마 100원만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거기 가서 계속해서 농구 골대 밑에 뒤졌는데, 그때 700원 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700원을 주어 본 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한 곳에서 언뜻 수익을 한번 올리기 시작을 하면 계속 거기서 서성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종목은 계속 움직이고요, 돈도 계속 움직이고, 수익 나는 종목군들도 계속 움직입니다. 물론 한 종목이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자체가 계속 변화를 하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아예 순환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라 그러죠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했었던, 겪었던 그걸 다시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제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모아 놓으시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주도에서 강균혁이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오늘 저녁 11시에 한국경제TV 또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11시에 한국경제TV 본방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